네. 인생을 바꿔놓는 리스크 감수의 원칙 해 가지고 그냥 오늘 이 시간 그냥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가 있을 때 단호하게 결단하래요. 단호하게 결단. "바닷가에 서 있기만 해서는 절대 항해를 배울 수가 없다.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일단 부딪혀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또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결정을 하라고. 원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취합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밀고 나가라. 때로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멈칫거려서는 안 된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온다. 행동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다 결정된 다음에 뭔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절대 자신감이 나오지 않는데요.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행동을 했을 때 자신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배웠을 때에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자신감 전혀 안 생기고요. 내가 그거를 따라 해 본다고 해 봤을 때 해 보고 나서 자존감이 생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조차도 가능한 한 최선의 결정을 내린대요. 그래서 보면은 성공을 한 결과인 거지 그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실패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력은 용기와 과감성을 요구한다. 그 용기를 내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다시 나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백만장자 시크릿을 봤을 때에도 부자들은 먼저 그 기회를 잡았으면은 먼저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조준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바꿔 나가면 되는구나. 자,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거다. 하지만 차선은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최악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최악입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쵸?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단이 과감할수록 결과도 성공적이다. 자, 어차피 오류를 저지를 바에야 신중을 기하느라 실수하는 것보다는 과감한 실수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달궈지고 나면 두드리겠다고 기다리지 말고요. 두드리다 보면은 달궈진대요. 자신이 올바른 길로 접어들었는지 아닌지 걱정하거나 안달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길을 가라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예, 머릿속으로 우리가 막 '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요. 유연하래 유연. 보트가 가라앉으면은 수영을 배워라. 눈앞에서 문이 꽝 닫히면 창문을 열어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하지만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장애물이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해요. 좋아. 도전이군. 기회야.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 인간인지 알아볼 기회가 왔군." 하면서, 예, 그래서 유연함을 좀 가지시라고. 너무 핀에 박혀서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적이 없어.' 뭐 하면서 있잖아요. 절대 나를 정말 가둬 놓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실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둬 버릴 것인가. 저 유연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한여름에 좀 약간 더워질 때쯤이었는데 긴팔을 입고 나갔었어요. 근데 "엄마 더워요." 하고 왔죠. 근데 옷은 다른 옷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엄마가 잘라 줄게." 하면서 반팔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뭐 그러면 안 되나요? 예? 안 돼? 더운데? 예. 꼭 사람들은 이거를 어쩌지 하면서 뭐 팔을 걷든지 뭐 어쩌든지 하지만은 그냥 잘라서 반팔 만들면 되잖아 그냥.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옷 자르면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예. 옆에 계시던 어떤 분이 보고 놀랐다는. 그래서 그렇게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자, 판에 박힌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완고하고 딱딱한 두뇌 구조로는 절대 리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리치 디버스가 일정을 잡고 목표를 설정할까? 물론 하지요. 하지만 그 일정과 목표의 노예가 아니다. 예.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요 현실은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쵸? 계획은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나는 그거에 맞춰서 유연성을 가지시면은 훨씬 리스크가 감소된다. 자 변하지 않는 상수가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유연한 자는 축복받은 자이니 구부러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 갈 때 보면은 절대 이 강한 바람에도 얘가 부러지지 않죠. 하지만 그 꼿꼿이 서 있는 그 나무들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다 부러집니다.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유연성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남에게 자신의 꿈을 짓밟히지 말라고. 이거 잘못 썼네. 짓밟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가. 예 그래서 우리 제일 값싼 그게 그거죠. 다른 사람의 정말 알 수 없는 뭐라 그래요? 조언? 성공해 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언? 그거에 내 인생이 휘둘리면은 바보 같은 짓이죠. 자 세상은 남의 꿈을 짓밟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질투심 때문에 즉 자신만의 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요. 얘가 성공해 버리면 나 얼마나 배 아프겠어.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뭘 도전한다고 하고 뭘 해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거는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너무 배 아프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냥 자신의 꿈에만 충실하면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해라. 자신의 꿈을 현실로 바꿔 놓아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던 목표를 이뤘을 때 얼마나 짜릿한 쾌감을 맛볼지 상상해 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말해 줌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호의 아니겠죠. 예. 때때로 말로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눈빛이나 말투만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다. 예. 절대 그런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요. 그들의 비난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과감하게 그 꿈을 믿고 과감하게 그 꿈을 실행하고 그 꿈을 현실로 바꿔 놓기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의 불꽃을 밝혀 주었다면 그 누구도 그 불꽃을 짓밟지 못하게 해라. 분명히 우리 속에는 꿈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현실에서 내가 짓밟고 타인의 말에 짓밟히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큰 꿈 그거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돈 없어서 돈 못 번다고 자산이 없어서 돈 못 번다고 하지만요. 그것보다 내 속에 있는 꿈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밝고 "너는 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예. 낙관론자도 옳고 비관론자도 다 옳대요. 다 옳대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자신한테 달려 있다. 우리 마음속에 까만 말과 흑말과 흰색 흰 말이 있다 그러죠, 백마. 그런데 누가 더 클 건가? 자 흑마는요 나쁜 생각이고요. 예 백마는요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누가 더 빨리 클 건가 하는 거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빨리 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 일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꿈을 현실로 바꿔 놓는 최선의 무기.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 여기 리치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개인의 노력과 욕구가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가르치셨다." 어렸을 때 "내가 못해요."라고 말을 하면은 아버지는 내 곁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세상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못해요." 그죠? 그런 단어라는 거 없대 못해요라는 거. 도대체 어느 짝에 써먹을 때가 있냔 말이죠. 이 못해요라는 말이. 그쵸? 아무 데도 없다. 자 못해요는 스스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래요. 해 보지도 않았어 못해요라는 말은. 자 반대로 "할 수 있다."에는 무한한 자신감과 힘이 실려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못해요라는 말 이제부터 하지 마시고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실패의 교훈을 배워라." 이렇게 말해요. 리스크를 떠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사실 리스크를 떠안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줄넘기 하나 하더라도 계속 실패하잖아요. 자전거 뭐 타더라도 계속 실패하고 김치찌개 처음 끓일 때 봐 봐요. 계속 실패하지. 저도 김치 많이 버렸어요. 잘못 만들어 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배우죠. 자, 그러나 그 실패를 결국 궁극적인 실패가 아니다. 실패의 교훈을 터득하기만 한다면 이게 실패가 아니랍니다. 거기서 교훈을 터득한다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건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공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것은 곧 리치 디버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농축시킨 것이기도 하다. 리치 디버스 아메이가 얼마나 처음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불도 나고요. 법적인 소송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온 거는요. 실패를 거듭나서 지금 전 세계 1 등이라는 성공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자, 동시에 실패의 쓴맛을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리치와 제이죠. 아메이 창업자들.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실패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인제 그 가게들을 많이 사업을 많이 했지만 실패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 지금 살아남은 게 이 아메이라는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실패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실패는 곧 성어 서 아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더 배울 게 많다." 예. 성공 그냥 해 버리면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반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을 때에는요. 굉장히 거기에 심오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내가 실패를 했을까?' 그죠? 자, 따라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반드시 그 실패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100만 불짜리 실패에서 1000만 불짜리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수업료가 아주 싸게 먹힌 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언가를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실패를 적금해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고요. 그쵸? 좀 전에 얘기했죠. '못한다.'라는 말은 없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뒤돌아보면요. 내가 저만큼 많이 와 있거든요. 자, 인내심과 상상력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만 있으면 또 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 그래서 리치처럼 승부하려면 과감해져야 하고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요. 모험을 견뎌내야 한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모험이야.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우리 앞으로 있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60년 남아 있어요. 60년 남아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벌써 이렇게 단절을 시켜 버리고 도전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정말 불 꺼진 거랑 똑같죠. 우리는 마음속에 다들 꿈이라는 거 있고요. 그 불꽃을 아직 피우지를 못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피우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서 넘어가야 되나? 이게 어떻게 넘어가지? 인제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어 뭐냐. 요거를 눌러야 되는구나. 자, 올바른 결정.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8가지 활용 원칙이 있습니다. 8가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분은 굉장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1번 원칙이 기도하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기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일단은 기도를 종교를 가지신 분, 하나님 믿으신 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뭘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꼭 하세요. 그게 뭔들 예 뭐든지 하나님에게 지혜를 간구하고 그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런 다음에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하든 집안의 어른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여쭤는 보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을 정의해라. 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 결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둘까?
할까? 계속할까? 어떻게 할까? 진짜 살면서 정말 결정이 끊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결정으로 하면서 이 결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랬을 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양자택일 이거 아니면 저거. 예. 중간 없어 이런 거 아니고요. 쪼끔 넓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선택 사항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요. 우리는 결정할 때 꼭 그래요. 흑백, 까만 거 아니면 흰 거. 둘 중에 뭐를 선택할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결정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은 결정권이 되게 많아집니다. 세 번째, 정보를 수집해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좋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일정 기간 좀 정보가 수집이 됐으면은 거기서 좀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면 곤란하기 때문에 100% 정보가 다 수집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한 50%, 한 70% 정도 정보가 수집됐으면은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해 득실의 목록을 만들어라. 이런 목록을 만들어 보면은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에 대해서 명쾌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진짜 너무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한꺼번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적어 보세요. 득과 실을 좀 따져 보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사고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로운 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본능과 직관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요. 내 감정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감정은 냉철한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직관에도 논리와 함께 직관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더욱 개선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결정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예.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결정 장애가 일단 무조건 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선택을 잘하시는 저희 남편님께 좀 많이 맡기고 있어요. 예.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 집안의 대소사나 뭔가. 그리고 저는 신랑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마음을 먹어요.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리라.'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면요. 저희 신랑이 논리적으로 항상 이렇게 감정보다 논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의 또 뭐지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정에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직관에 본능과 직관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면서 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사태가 무엇인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확실하거나 걱정스러운 요소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가 아메이라는 거를 지금 가입하고 제품을 썼을 경우에 최악이 뭘까요? 최악은 없어요, 아메 제품 썼을 때. 왜냐면 반품이 다 되거든요. "너무 비싸. 내 돈이 완전 많이 나갈 것 같아." 비싼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다이소 가 가지고 2,000 원짜리 진짜 사 갖고 와서 내가 오자마자 부러졌어. 그거 반품 되나요? 그거야말로 진짜 최악이죠. 내가 써 보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2,000 원도 돈이거든요. 예. 네,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00 원짜리 사 가지고 10년 쓰면은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요즘 세대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요. 젊은 세대는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제품의 품질과 비교를 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제대로 했다면요. 책 많이 읽었을 거고요. 정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대로 했었다면은 잠깐은 했더라도.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겠죠. 생활에 도움되는 얘기 많이 들었겠죠. 최악이 뭘까? 아무리 여기서 있잖아요. 경제적인 최악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이거 제품 다 사도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떡볶이 장사를 하든
어디 뭐 진짜 순댓국집을 차리든 진짜 거기서는 처음에 정말 인테리어 비용과 가게 내는 것과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암에 치약 별로 없는데요. 저는 몸이 되게 좋아졌고요. 애들도 낳았어요. 임신이 안 되는 몸인데. 예.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따지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물론 사고를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에 주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주식을 내가 넣은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다 까먹는 거겠죠. 다 까먹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최악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암의 최악은 15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몸 좋아졌다는 거 그쵸? 생활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생필품은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생각을 해 봤지만 생필품 관련해서의 최악은 내가 다른 거 이거 선택했을 때 생필품은요 매일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싼 거 잘 샀지. 하지만 그걸 계속 썼을 때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 그래서 그게 세제가 됐든 뭐 화장품이 됐든 그걸 지속적으로 10 년, 20년 동안 썼다고 봐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책을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게 최악의 시나리오인가 그걸 가정하시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7 번째는요. 믿을 만한 조언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조언자 많이 있죠? 유튜브에. 예 유튜브에 많이 있죠? 근데 믿을 만한 조언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말 잘한다고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인지 그것부터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제3 자의 관점이 상황을 더 명료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근데 그 제3 자가 옆집 아줌마이면 안 되겠죠. 자 반드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좋은 조언자가 있으면 좋은 조언자 귀를 기울이고 한 번쯤 숙고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 TV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네이버를 많이 찾아보고 하지만 저는 여기 아메이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요. 조언자이긴 조언자야. 예. 성공한 사람이니까 결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언제든 전화하고 언제든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 주시는 분이 계신다.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조언자 아니에요? 실제가 있고 사실이 있고 나가 똑같은 일을 해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제가 얼마든지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 주시고 저의 상황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초봄 코리아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8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결단을 해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질질 끌지 말고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래요. 그런 다음에 결정에 따라서 또 행동하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하시랍니다. 예. 자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예. 우리가 뭐 어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은요 해피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요. 유연성을 가지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이 그건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머뭇거리거나 질질 끌고 있는 거. 그게 최악인 것 같아.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쵸?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하루를 보내면서 진짜 사람이 정말 선택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사람들은 살면서. 제가 요거는 인제 보내 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요거는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들어보신 문영미 리더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첫 번째 파트 얘기해 주실 때는 자꾸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떤 노래? 달려라 하니 노래가 왜 생각 아 옛날에 그 달려라 하니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달렸던 기억이 그리고 두 가지 노래가 생각났어.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 노래 아세요? 네 알아요. "나는 알아요? 문제없어."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위에 네 내가 맞아요. 있고 그 있잖아요. 그 예. 노래. 응. 그래서 문제가 없다 나는. 그렇지.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예 잘 풀어 주셔서
그런 갑자기 두 가지 노래가 생각이 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결단을 빨리 내리자. 음음. 네.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자. 생업 그만두기를 빨리 결단 내리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예. 일에 또 기도하면서 그렇지. 움직여야 된다라는 예. 생각도 들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음소거를 푸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리치처럼 승부하라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원칙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되게 애매모호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여기 원칙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